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1일 오전 4시 30분입니다. 정치인 중에서 글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은 저는 단연 홍준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매일 올리는 페이스북 글은 읽으면은 거기에 정보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때로는 통쾌하게, 때로는 웃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치판에서 바닥에서 올라가서 당대표, 대통령 후보까지 하고 또 공천에서 배제되었다가 무소속으로 살아나고 하는 이 기복 많은 정치를 하면서 실무에 매우 밝습니다. 실무에. 작년입니까? 그 홍수가 났을 때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하상개수라는 용어 하나로서 비판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상개수라는 말을 아는 국회의원 있는지 한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여러 분과위원회를 돌면서 두루두루 국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을 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어제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김부선 씨가 홍준표 씨에게 충고 비슷한 또 메시지를 남겼네요. 요거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대안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광란의 집값 파동을 일으킨 문재인 정권이 그 대안으로 내놓은 신도시 정책이 관계자들의 투기로 얼룩진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더 분노에 차 있습니다. 우선 당시 LH 사장을 하면서 신도시 입지 선정에 관여하고 정보를 독점했던 현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비리 사건의 조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누구든 자신 관련 사건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후한무치입니다. 문 대통령은 즉각 변창흠 장관부터 해임하십시오. 둘째, 투기의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도심 초고층 재개발로 정책 전환을 하십시오. 무분별한 땜질식 처방인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의 집중 현상만 심화하고 연결도로 신설, 전철 확장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만 늘어납니다. 셋째, 전 정권의 신도시까지 조사해서 물타기해 보려는 속보이는 짓은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 문제된 비리사건 해결에만 집중하십시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초대형 비리사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비리 연루자들을 과연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는 정쟁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떻습니까? 할 이야기를 다 했네요. 근데 이 대안까지 냈습니다. 신도시로 수평적으로 퍼져가지 말고 수직으로 올라가자. 초고층 재개발이 답이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초고층 건물 지어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신도시 짓는 것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초고층 건물에 대한 거부감이 뭐 있다는 건 알지만은 기술적으로 다 해결된 문제고 또 이 한국같이 좁은 나라에서는 고층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층으로. 자, 김부선 씨는 또 이런 글을 메시지를 자기 블로그인지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홍준표 의원님, 이재명과 저의 과거 관계는 분명히 사적 영역입니다. 사적 영역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왕에 일이 된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팩트는 총각사칭이고 개인적으로 그 남자의 거짓말은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께서 무상연애 등등 이러면서 조롱할 일은 절대 아님을 아십시오. 좀 깨어나시고 소통하세요. 이 김부선 씨의 글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홍준표 의원이 최근에 이재명 지사를 연일 공격을 하는데 양아치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 무상연애란 말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글이죠. 이 홍준표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위장평화 거짓 선동에 가려졌지만은 형수에게 한 쌍욕, 어느 여배우와의 무상연애는 양아치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화된 학폭처럼 이런 행동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내가 더불어 터진당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듯이 남의 당 이름으로 조롱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비열한 행동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지난 대선 때 경쟁했던 사람들은 모두 폐기 처분되었는데 아직 그대만 혼자 살려둔 것은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해서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문재인 후보를 지난 당내 경선 때 그렇게 심하게 네거티브를 하고도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이런 글에 무상연애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무상연애라는 그 찾아보면은 김부선 씨의 이름이 같이 연결되어서 검색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는 여기에 홍준표 씨의 글에 김부선이라는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상연애라는 말을 딱 보고 아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님, 이재명과 저의 과거 관계는 분명히 사적 영역입니다. 사적 영역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왕에 일이 된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팩트는 총각사칭이고 개인적으로 그 남자의 거짓말은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께서 무상연애 등등 이러면서 조롱할 일은 절대 아님을 아십시오. 좀 깨어나시고 소통하세요. 이게 총각사칭이 범죄가 될까요? 총각사칭 해가지고 연애했다고 해서 처벌할 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아마 없어진 걸로 보이는데 옛날에 혼인빙자 간음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혼인빙자 간음, 결혼하겠다고 해서 간음을 했다 하는 게 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요사이 그 죄가 아마 없어졌든지 있더라도 사문화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없어졌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것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연애, 양아치, 뭐 아주 이런 이 생소한 발언이 홍준표 씨 페이스북에 오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홍준표 씨가 이재명을 왜 그렇게 보게 되었느냐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2014년 12월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성남FC 구단주이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징계할 때 나는 경남FC 구단주 자격, 당시에 지사였습니다. 자격으로 연맹을 맹비난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옹호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걸 역이용해서 자신의 징계를 벗어나려고 자신을 도와준 나도 프로축구연맹을 비난했으니 같이 징계해달라고 물귀신 작전을 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나 하고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치부했는데 이번에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군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아하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인성을 극명하게 잘 보여준 두 개의 사건은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데 앞으로 친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될 겁니다. 야당이 집권하면 정치 보복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재집권해서 보복당하면 그마저도 주장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 세력이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인간성으로 봐서 의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페이스메이커로만 활용하고 버릴 것이다. 뭐 이런 아주 전문적인 이 분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무상연애 총각사칭이라는 이 이야기가 제가 70년대 사회부 기자로서 경찰 출입을 하면서 그때 다뤘던 여러 사건들이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